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성모병원에서 소화기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것이고 또 헬리코박터균에 연관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헬리코박터균은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헬리코박터균을 진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하면서 직접 조직을 떼서 하는 침습적 검사와 내시경을 직접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 침습적 검사에는 급석 요소 분해 효소 검사를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시에로 테스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시에로 테스트 검사가 있고 또 조직 검사가 있고 뗀 조직에서 헬리코박터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있고 또 헬리코박터균에서 우리가 어 직접 DNA를 뽑아서 하는 PCR 검사가 있습니다. 이와 반해서 내시경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검사 중에는 요소 효기 검사, 이렇게 복잡하게 부르지만 보통 UBT라고 부르죠. UBT 검사가 있고 대변에서 헬리코박터균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 또 혈액을 뽑아서 그 혈청에서 헬리코박터 항체를 검사하는 비침습적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 환자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검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4가지 검사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헬리코박터균 진단의 원리는 어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정착하면서 살 때 요소를 요소 분해 요소를 통해서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아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것을 이용한 검사가 급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고요.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검사가 요소 호기 검사입니다. 우리가 지시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시약이라는 거는 어떤 변화를 눈으로 쉽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모든 약을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사념기, 변화를 쉽게 알아차리도록 하는 약을 우리가 사념기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이 헬리코박터 검사에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페놀레드라고 하는 지시약인데요. 이 페놀레드는 특징적으로 산성에서는 약간 노란색을 띠고요. 알칼리성에서는 진홍색 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있는 위 조직을 요소와 페놀레드가 섞여져 있는 이 배지에 집어넣게 되면 헬리코박터균이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시키면서 이 생성된 암모니아 때문에 페놀레드가 들어있는 그 배지가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페놀레드에 의해서 색깔이 진홍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원으로 된 부분에 집어넣었을 때 진홍색으로 변해서 양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헬리코박터균이 안 들어있다면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산도 변화가 없고 그러면 원래의 색깔인 노란색을 유지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음성으로 우리가 판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급속 요소 분해 효소 검사 뭐 앞자를 딴다고 해도 U자가 나올 것 같고 헬리코박터 검사라고 해도 우리가 H자가 나올 것 같은데 왜 항상 시에로 테스트라 부르냐? 그 이유는 이 검사를 처음에 고안했던 그 베리 마샬 박사가 처음에 이 균을 헬리코박터라고 이름 짓기 전에 소장에 살았던 캠필로박터라는 균과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캠필로박터 유사 세균 검사, 즉 영어로 캠필로박터 라이크 오가니즘 테스트라고 해서 그 앞자를 따서 시에로 테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시에로 테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침습적 검사의 아주 대표적인 검사인 요소 호기 검사는 우리가 어 유레아 브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앞자를 따서 UBT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 탄소는 12번의 질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질량수가 조금 다른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는데요.
탄소 13번이라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13번으로 표지된 요소를 우리가 먹었을 때 이 요소를 헬리코박터가 만약에 분해해서 탄소 13번으로 표지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비율을 측정해서 헬리코박터의 존재 유무를 평가하는 검사가 UBT 검사입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시면 이 탄소 13번으로 표지된 이 알약을 먹고 처음에 불었던 이산화탄소와 나중에 나왔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함량 이상이 나오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다. 그보다 없으면 헬리코박터균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는 과정을 잘 보시면 처음에 먼저 불어가지고 기저호흡 샘플을 채취하고요. 그 다음에 탄소 동위원소 13번이 표시된 알약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5분간 누워서 상태를 유지하고 다시 또 20분 동안 앉아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이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그 알약을 분해하는 게 분해를 할 것이고 헬리코박터균이 없다면 알약이 분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호흡 샘플을 채취를 하고 나중에 기저와 2차 호흡 샘플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시에로 테스트와 UBT 검사 모두 다 우리가 제산제, PPI 제산제와 항생제를 먹었다면 특히 2주 안에 먹었다면 위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 두 가지 약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또 검사 중에 조직 검사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는 내시경을 하면서 조직을 떼가지고 직접 현미경으로 보는 건데요. 이 조직 검사의 장점은 위 점막에 진짜 염증이 있는가, 또 어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 등의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HE 염색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염색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작은 이렇게 점같이 생긴 것들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이 헬리코박터균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우리 김자라는 사람이 고안한 김자 염색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조금 더 까맣게 보이는 염색된 헬리코박터균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중화효소 연쇄 반응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이걸 PCR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건 주로 이제 언제 많이 하게 되냐면 그 헬리코박터균이 어떤 특정 약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이제 진단이 되었을 때 그분이 헬리코박터균을 꼭 치료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을 먹어서 제균을 시도하게 됩니다. 표준 3제요법이라고 해서 헬리코박터를 치료하는 데는 얘도 균이니까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항생제 두 종류와 양성자 펌프 억제제, 즉 제산제를 같이 사용해서 7일 동안 우리가 약을 먹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제균이 잘 될 것인가? 제균 치료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균이다 보니까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가야겠죠. 두 번째는 환자분이 얼마나 약을 잘 열심히 먹는가. 세 번째는 그 제산제가 얼마나 산 분비를 잘 억제하는가. 마지막으로 사이토크롬 2C19 유전자 다형성이라는 거는 그 환자분이 갖고 있는 그 간에 있는 유전자가 얼마나 그 약물 대사에 어떤 효과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떤 제균 치료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생제 내성률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1차 표준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 중에서도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률이 자꾸 증가함으로써 현재 표준 치료의 효과가 자꾸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헬리코박터균의 적절한 제균율 한 8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 80%에 못 미치는 한 70% 초반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가 새로운 그 치료 방법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치료의 기간을 2배로 늘린
표준 3제 치료에 14일짜리가 나왔고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한 종류의 항생제를 먼저 5일 치료하고 그다음에 또 표준 치료를 5일 하는 순차 치료 개념, 아니면 그냥 항생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또 14일 10에서 14일치는 동시 치료, 이렇게 함으로써 제균율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경험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경험적이란 건 아직 어떤 그 헬리코박터균의 어떤 특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도해 본다 해서 경험적이라는 그런 내용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까 같은 PCR 검사를 통해서 그 현재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의 내성률을 정확히 평가한 다음에 제균을 치료하는 거가 내성 검사 외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항생제인 클라리스마이신의 내성을 평가한 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이 그 클라리스마이신에 잘 듣는다, 이걸 우리가 감수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잘 듣는 경우에는 표준 3제를 7일간 치료하고, 내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클라리스로마이신을 메트로니다졸이라는 다른 형태의 항생제로 바꿔서 7일 치료하는 것으로 지금 치료 방법이 다르게 제한되었습니다. 만약에 1차 치료에서 실패하게 되면 두 번째는 그 실패한 사람들은 비스무스라는 약을 써서 이제 4가지 약을 써서 한 14일을 치료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1차 치료에서 실패한 사람이 2차 치료까지 했을 때는 이제 90% 초반대의 치료를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차 치료까지 실패하게 되면 이제 레보플록사신은 항생제까지 써서 또 한 10일까지 치료하는 방법을 써볼 수 있습니다. 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단순했었지만 항생제 내성률이 자꾸 증가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이제 치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함으로써 우리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감염되어 있다고 본인이 이제 진단을 받으시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는 우리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잘 상의하시고 치료의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